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전부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성균 씨 지금 어떤 차량에 탑승한 채 숨진데 발견됐다 이런 소식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화면 좀 보시죠. 화면에 보면 오늘 상황을 좀 정리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오전입니다. 종로구의 한 공원 차량이에요, 차량. 근데 뭐 조수석에서 뭔가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니저분이 처음에 뭐 신고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오늘 두 분 좀 모셨는데 남혜연 연예전문기자하고요.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오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자, 바로 좀 들어가겠는데 남혜연 기자께서는요. 오늘 발견된 상황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좀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의 이제 신고로 인해 112 접수가 됐고요. 당시 매니저는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으나 지금 차량도 없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유서 같은 부분 얘기했어요. 네, 유서. 메모가 발견됐고요. 그게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공개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10시 12분이었고 이제 경찰이 바로 이제 출동을 했는데요. 예. 10시 30분쯤 종로구에 있는 한 공원 인근에서 이성균 씨의 차가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성균 씨는 사실 의식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조수석에는 번개탄 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 말은 유서 관련된 유서 같은 어떤 글 그리고 차량에서 무슨 번개탄 뭐 약간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일단 이웅혁 교수님. 네. 그래서 좀 언론에서도 일단 이거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뭐 경찰 쪽에서 이거 좀 이런 경우는 부검이 들어갑니까 이런 거는? 일단 뭐 외관상의 그 극단적 선택이 아주 그 명약관화한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 부검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유족의 그 의사가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 사망에 그 이르게 된 그 경위가 타살이라고 하는 범죄의 혐의점이 현재까지는 이제 없는 것으로 밝혀진 네. 것 같고요.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전형적인 수단들도 분명히 차 안에 그 있었고 예. 또 이미 이 사망을 한 이 형태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유족이 원한다고 한다면 이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가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검을 지금 유족이 원치 않고 또 경찰의 그 판단 자체도 예. 특별한 타살의 정황이 있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예. 지금 이 상태에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아마 추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 얼마 전까지 사실 이성균 씨는 본인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경찰 조사를 다 받으면서도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걸 호소했는데 만약에 극단적 선택이라면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최근에 약간 녹취록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약간 뭐 퍼졌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그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그 작동을 해서 그 심리적으로 견뎌 나가는데 그 한계점 나름대로의 그 절망감을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결정을 한 것인가 아닌가 추정이 그 되는데요. 먼저 어떻게 본다면 그 유흥업소 그 여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그 압박, 갈취에 대한 부담감, 또 공적인 인물로서 더군다나 이미지를 먹고 사는 그 연예인으로서 그것을 더 이상 수인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고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마 그 사생활에 대한 그 원치 않는 그 폭로가 계속 일파만파 퍼지는 것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함, 부담감 뭐 이것도 또 중요한 역할로 작동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1차, 2차, 3차 이렇게 1시간, 3시간, 19시간 이렇게 그 조사를 받았는데 예. 특히 그 3차 조사를 끝나고 나서 그 밝혀진 상당히 이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또 등장이 되었고 예. 또 그 어떠한 이 진술이 여 실장과 맞부딪혔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되었죠. 뭐 이를테면 코를 통해서 뭐 특정적인 마약이 이렇게 흡수가 되었다. 뭐 이런 등등은 본인의 그 자긍심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에 더 이상 헤쳐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뭐 이러한 것이 주요한 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자, 오늘 이성균 씨 차량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숨지체로 발견된 상황 이와 관련된 어떤 영상들이 조금 준비된 게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지석 전화해서 자, 또 뭐 경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남효영 기자. 네. 일단 어떤 혐의와는 별개로 사실 네. 배우 이성균 씨 배우로서는 뭐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배우인데 네. 일생을 짚어본다면 어떤 배우라고 소개를 좀 하실까요? 20대 무명을 거쳐서 30대 빚을 받고요. 그리고 예. 40대에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입니다. 이성균 씨는 다들 아실 거예요. 특유의 그 발성으로 정말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너무 많은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2019년이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의 빛을 정말 환하게 봤습니다. 당시에 그 기생충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의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받았고요. 그 영광의 순간에 이성균 씨는 모두 함께 했었기 때문에요. 이번 죽음에 대해서 전 세계 그 관계자들의 예. 애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는 뭐 추모를 하겠죠. 근데 네. 외신 보도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만큼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뭐 전 세계 알려진 배우니까 그렇죠. 외신들은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의 이성균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이게 마약 검사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사생활까지 갔다. 이게 굉장히 작품으로 인해 정말로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배우가 이 마약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사실 예. 굉장히 조금 불명예를 아는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신들의 어떤 유명한 인사의 죽음을 다루지만 또 그 과정에서 마약과 관련된 혐의 그리고 어떤 수사 뭐 이런 것까지 외신들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보도를요.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협박범들에 대한 내용까지 다 알려져 있어서 사실 아마 이 부담감이 정말 그 배우로서는 좀 참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윤학 교수님. 네. 일단 이성균 씨가 사망을 했으니까 이 마약 혐의 관련 수사는 종결입니까? 공소권 없으면 종결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이성균 씨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피의자로서의 혐의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로서 3억 5천만 원을 갈취당했기 때문에 예. 그 고소인의 그 신분으로서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건 아까 피해자. 피해자로서의 그럼 일단은 그럼 본인의 마약 혐의 부분은 본인이 없으니까 지금. 네,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이제 종결되는 뭐 이런 예정이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그 3억 5천만 원의 그 갈취에 대해서는 고소가 그 이루어졌고 또 지금 공범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예. 이 특정이 되어서 예. 사실은 그 엊그저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았던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건은 계속 수사가 그 진행이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경위로 3억 5천만 원을 갈취하게 되었고 예. 그리고 이 여 실장과 공범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고 금전에 있어서의 배분은 또 어떻게 그 되었던 것인지 과연 목적은 무엇이었고 혹시 또 다른 그 관여자는 뭐 있는 것은 아닌지 뭐 등등에 관해서 이 수사는 계속 그 진행되겠지만 예. 그 피의자 신분으로서 그 이성균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마약류 그 관리법 위반 혐의는 이로써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종결이지만 하나 부분, 이건 이성균 씨가 이제 피해자가 된 부분은 그건 진행이 되는 거다 그대로. 이런 가운데 오늘 이성균 씨 소식이 전해진 뒤에 경찰에서도 어떤 입장을 좀 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 수사가 조금 뭔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자 경찰 쪽의 반응이 이거예요. 최근 19시간에 걸친 조사에도 심야 조사 동의를 받고 한 거다.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좀 이렇게 해명처럼 설명을 해놨네요. 그리고 강압 수사 진행한 적이 없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가 이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경찰도 좀 뭔가 좀 의식을 한 거네요, 지금요. 윤옥 교수님. 네. 경찰이 혹시 너무 강압적으로 수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런 결과 이런 거 아니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특히 이제 3차 그 소환 조사에서 그 요즘에 보기 드물게 그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 19시간 가량 장시간 이런 수사에 어떤 압박성과 회유 종용 강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심을 가질 만한 대목입니다만 근데 이것은 이 피의자의 전격적인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성균 씨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인의 신분, 피의자의 신분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 당일날 이 두 사건을 모두 다 끝내고 싶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임의적 동의에 의해서 그 심야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그 동석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경찰청에서 인천경찰청에서 얘기하는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예. 수사가 그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애석함을 표현한다라고 말하는 취지가 어쨌든 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1차, 2차, 3차 그 예. 소환 그 과정에서 예. 혹시 예를 들면 정보 관리가 제대로 된 것이 못한 것은 아닌 것인지 왜냐하면 공적인 인물에 있어서 무엇인가 특히 내사 단계에서 그 밀행성이 잘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던 점은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점에 있어서의 비난 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예. 정과 육범의 여실장의 이 진술만 믿고서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것은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비판적 시각에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사하고 달리 예. 일단 시작 자체를 진술에 의존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여실장의 말을 전적으로만 믿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은 예. 이것도 역시 그 경찰 수사의 그 실력이기 때문에 예. 그분에 있어서는 조금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남희영 기자. 네. 사실 얼마 전에 가수 G드래곤 씨도 무혐의, 마약 네. 의혹을 받았는데 이제 무혐의로 네. 됐고요. 그래서 약간 좀 논란처럼 비춰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성균 씨는 조사를 마친 뒤에 억울함을 계속 나타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이쪽 연예 분야 취재하는 기자로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좀. 이게 이제 어쨌든 지드래곤은 무혐의가 났고요. 이성균 씨도 사실 계속 꾸준히 음성이 예.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지금 계속 이게 했다 안 했다 하고 이성균 씨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지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 조금 신중한 발표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자들도 보도를 할 때 있어서 사실 굉장히 이게 사적인 부분이 더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이제 본질은 마약이었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너무 돼서 약간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혁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1분여 정도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G드래곤 씨도 그렇고 이성균 씨의 마약 이 혐의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알려졌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보도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여전히 좀 뒷말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걸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경찰이 뭐 의도적으로 흘렸다거나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라거나 뭐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럼 경찰의 뭐 아직까지 입장도 그런 거 내용은 없습니다. 네,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고요. 예. 우리가 그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월 그 19일 날 내사 단계에서 이성균 씨 같은 예. 경우에 지금 내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배우가 한 명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 예. 바로 이성균 씨 소속사가 먼저 스스로 3억 5천만 원의 갈취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경찰이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소속사에서 이성균 씨가 이렇게 고생을 해왔다.
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이제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마약 수사의 그 특성상 여러 가지 정보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남는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성균 씨 관련된 내용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